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이블 노승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영준 변호사입니다. 여담이지만은 저희 그 구독자 수가 2,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 아들이 수시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보는 그 유튜브는 4천만 명이래. 그래서 아빠 법무법인은 왜 2,000명밖에 안 되냐고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을 찾아봐라고 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를 늘리려면 재밌는 걸 해야죠.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주변에 많이 좀 퍼뜨려 주세요. 좀 어설프지만은 저희도 이제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는 순간에 저희가 뭐 그때는 이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예전에 했잖아요. 커피 쿠폰 전에 했었죠. 초청해서 식사 대접 뭐 무료 상담도 전에 했었었고. 근데 이벤트를 한번 저희 진행하려고 하니까 식사는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벤트 상품으로 뭔가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직 뭐 2,000명 개원 넘는 수준에서야 10,000명만 돼도 이게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그 민간인 또는 우리 권위주의 시대 때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죠.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한 논의를 할 건데 핵심적인 부분은 저희가 삼천교육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 염영준 변호사님 또 과거사 사건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을 조금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과거사위원회에서는 전쟁 당시나 혹은 전후에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을 조사를 해서 관련자들의 진술도 듣고 문헌을 조사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의해서 누구 이분들은 희생이 됐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내게 되는데 그 결정을 받게 되면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보통 이제 그 사건에서 이제 생명을 잃었으니까 그런 경우 그 유족분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과거사위원회가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한 10년쯤 전에 활동하다가 없어졌다가 이번에 2기 과거사위원회가 다시 또 출범이 돼서 그 당시에 규명이 안 된 부분들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다시 활동을 했고 지금 이제 뭐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정, 국가 권력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에 따로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는 이제 국가가 잘못했으니까 희생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런 걸 하게 되고요. 그 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거사위원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송달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소송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받으신 분들은 결정받고 3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하셔야지 됩니다. 우리 여 변호사님 쭉 말씀해 주셨는데 뭐 좀 진행된 사항을 쭉 보면은 2000년도에 보니까 진실 하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아마 이게 그때 당시에 제정이 되었나 봐요. 1기가 있고 2기가 있었는데 1기에 진실 하해를 위한 뭐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있었고 보니까 2005년 12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아마 이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제 조사된 게 한국 전쟁 당시의 그 민간인 집단 그 학살 사건, 희생 사건이라 하더라고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그 유족들이 주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사건인데, 그게 이제 한시적으로 운행되다 보니까 실제 피해자들이 많이 신청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2020년도로 와서 다시 그 과거사법이 개정되고 그리고 이제 과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해서 보니까 2020년 12월 10일부터 2년 동안에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12월 9일까지 받았는데 그때 신청을 못하신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못하신 분들은 또 이게 이제 자기들은 피해를 보았지만은 피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인데 일단은 보니까 2025년 5월 26일까지 이 과거사위가 활동을 하는데 우리 여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그 조사를 해서 결정들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피해자들한테 너 피해 입었네 라는 통지가 탁 하면은 그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2022년 7월경에 이 과거사위원회가 국회에다가 희생된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포괄적으로 뭐 보상을 해주는 입법을 해달라
이는 공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뭐 국회가 어떤 그 법을 갖다가 만들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라는 결정을 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손해가 발생한 것이니까 그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 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한 그분들 2020년 12월 10일부터 그 2년 그 다음 2년 동안 신청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에 신청을 못한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제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그 삼천교육대 같은 경우에 그분들 중에서는 보호 감호 처분을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뭐 보호 감호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에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법무부의 어떤 위원회에서 보니까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1년부터 5년 동안 보호감호 처분을 했는데 이건 사실상 그 5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거주 이전의 자유 또는 어떻게 보면 구금을 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감옥에 넣어놓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거는 너무 명확한 거라 가지고 그런 결정을 받으신 분은 과거사 이 결정과 관계없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금 서울중앙지법 판결도 그 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배상 청구가 인정된다고 보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법 구금에 대한 보상은 그 사람이 며칠이나 갇혀 있었는지 인부 일용 노임에 준해서 그 갇혀 있는 기간에 따라서 그걸 배상을 통상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그 당시 일용임금은 너무나 임금 단가는 낮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지연이자가 붙어요. 국가가 이제 그때 잘못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자를 붙여야 되는데 이자를 붙이면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제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되 지금까지 흐른 세월을 생각해서 법원이 적당한 금액을 지급해라 라고 해서 이 구금 기간에 따라서 몇 천만 원에서 1억 원, 2억 원 뭐 이 정도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오래 구금되신 분들은 10억 원 이런 금액을 지급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뭐 전쟁 당시의 피해자 그 민간인 희생자 외에 지금 우리 삼천교육대와 같이 그 1980년 그 당시에 감옥 이분은 정신교육대에 끌려가 가지고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는 결정을 받은 사람하고 그리고 기간에 신청을 못 해가지고 지금 위원회 결정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보호위원회인가요? 예. 사회보호위원회에서 보호감호 처분 1년에서 5년 사이 결정을 해서 실제 그렇게 구금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결정을 받으신 분들은 국가기록원에 가면은 그 자기 그 기록을 갖다 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떼시면은 확인이 되니까 그는 명확하게 그 국가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해배상 범위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되는데 그것이 위원회의 결정이 있거나 또는 삼천교육대 같은 경우는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는 그는 국가기록원의 기록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이나 어디든 상담을 받으시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 당시에 희생되신 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게 이제 다 국가에 의해서 은폐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과거사위원회가 조직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희생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입증하는 게 사실 개인이 입증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과거사위원회 결정이 있어야지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뭐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 사건 삼천교육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삼천교육대에 내가 불법으로 구금돼 있었던 사실이 국가기록원에 자료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국가기록원은 이제 저기 대왕판교로 판교 쪽에 가시면은 저기 국가기록원이 있고 서울에도 또 군사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한번 가셔가지고 나와 관련된 기록은 열람이 되니까 이런 기록을 열람해 달라라고 해서 본인이 과거에 구금되어 있었던 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그 기록을 근거로 내가 불법 구금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니까
소송을 제기하시면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삼천교육대 관련해서는 제가 뭐 저희가 이제 변호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뭐 10년 좀 지났죠. 예. 그때는 그때도 소송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다 패소했어요. 국가에 대해서. 그때는 왜 패소하냐면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한 채권은 5년 만에 소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에 내가 돈을 받을 게 있으면 5년 내에 받아야 된다. 5년이 지나면 달라고 못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전에 삼천교육대의 희생자들이 소송을 하면 이런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불법 구금돼 있던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 너 불법 구금된 건 알겠어. 그런데 너가 풀려난 지가 이미 5년이 지났잖아. 그러면은 이미 시효가 지났어. 국가는 안 물어주겠어. 이게 과거의 판례의 태도였는데 2018년인가요? 헌재에서 이런 국가의 반인권적인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그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하면서 현재는 이제 삼천교육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5년 시효의 제한 없이 소송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승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뭐 삼천교육대 사건에 대해서 아셨던 분은 아니 그거 뭐 해봐야 국가가 5년 지난다고 하고 돈을 안 준다 그러던데,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걸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사회가 그만큼 좀 더 좋아진 거죠. 국가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못한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서 시간이 지났다고 배상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파렴치한 행위고, 국가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 법원이나 헌재가 국가가 이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돼 라고 결정을 내려줘서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배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